특검 조윤선 석방 항소 2라운드 시작. 네,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검은 오늘까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르면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난 것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석방돼서 나올 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민들 켜주시면 어서요. 끝까지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한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전 장관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이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저는 이번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지만 네. 저는 이게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번 판결이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다. 예를 들어 법과 원칙은 김기춘 실장 이분에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잡더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은밀하게 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3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게 법과 원칙이에요. 그런데 조 장관은 제가 보기에 증거에 입각한 판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동철 비서관이나 또 이게 정관주 비서관의 정언을 보면 조 장관이 이게 직접 블랙리스트에 작성에 관여하고 실행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는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이게 특검에서 뭔가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이게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려면 뭔가 이게 논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여론에 의해서 비판하는 데보다는 특검에서 항소에서 이게 뭔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만 뭔가 이게 조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런데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유죄로 나오고 조윤선 전 이제 정무수석의 밑에 있는 비서관도 유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윤선 수석만 이게 몰랐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서 변호사 얘기했듯이 증거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삼척종자도 알만한 사실인데 그걸 명확하게 증명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데 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에서 저는 뭐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또 비서실장도 알고 있었고 본인 밑에서 일하는 비서관도 알고 있었고 조윤선 전 장관도 보고는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집행하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 정치인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조윤선 전 수석이나 전 장관이 그러면 그걸 알고서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모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비서관이 만약에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조윤선 장관이 막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만약 그러면 그 비서관이 조윤선 장관한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알았다고 하면 조윤선 장관이 막았을까? 저는 별로 그렇게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것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특검이 그러니까 증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소심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저 집행유예가 일정 부분 다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네. 피해는 결국 특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봤고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조윤선 전 장관의 국회 발언,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첫째 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증죄도 본인이 유죄받은 게 억울하다고 지금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은 이제 올해 1월 달에서야 그것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2014년 1월 달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그 당시 박준호 정무수석 포함해서 쭉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른바 좌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것을 좀 점검해서 시정을 해라라는 지시를 2014년 1월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을 맡은 것은 2014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10월 달에 또 정관주 그 당시 전 비서관이 이제 정무비서관을 맡게 돼 시기들이 예.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전 장관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 전 정무비서관 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네. 두 사람 다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한 바가 없고 그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를 받은 건데 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당시에 이 집행 과정이 결국 김기춘 전 실장과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들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는 그런 라인을 통하고 이 교육문화수석실에서는 김소영 비서관을 통한 이 라인으로 이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 명단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것이 블랙리스트구나라고 확실하게 알은 것은 올해 1월 달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1심 재판부는 어쨌거나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2심 재판부는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특검이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2심 판결까지는 좀 두고 봐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좀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신동철 정관주 전 비서관이 상급자인 조윤선 전 수석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이 업무를 처리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바로 윗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비서실장의 지시를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렇죠. 지금 법원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번 1심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했다라고 사실 명명백백하게 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에 이번 집행유예에 또 결정적인 어떤 이 동기가 된 것이 당시에 행정관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문학의 인사 배제 문건을 논의한 그런 회의록이 있는데 특검이 그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제시했을 때 당시에 그것을 작성한 행정관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이 행정관이 법원의 그 증언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회의를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재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네. 곧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포함된 내용이 조윤선 장관이 그걸 주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정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가 불분명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도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정에서 부부가 눈물의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조윤선 피고인을 찾아간 날 절대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던 조윤선 피고인을 놓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당시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란 말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문학의 종사자는 울고불고 연기를 잘하면 다 풀어주느냐 뭐 이런 비난조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그 판결을 비판하려면 아까 말했처럼 이게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냐 이렇게 비판해야지. 근데 이게 울며불며 다 풀어주냐 이거는 감정적인 평가지. 이거는 이게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에게 투명인간 이야기도 저는 이게 법으로 보면 이걸 보통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나라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직접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이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직접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네. 특검이 제시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특검 잘못이지 저는 이게 법원을 비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 국장님 보면은 이제 담당 판사인 황병원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라면 얘기인데요. 라면을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형사재판으로 해서 3년형을 선고를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조윤선 장관을 무죄로 하다니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까지 SNS에 그것을 이게 리트윗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커졌는데 사실은 이 라면 실형 이 재판에 이 재판을 할 당시에 이 황 판사는 네. 형사 재판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형사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고 말하자면 저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죠.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겁니다. 차순실 씨를 비롯해서 또 태극기 집회의 지지자들이 재판정에 지금 나가서 굉장히 재판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조윤선 장관의 무죄라든지 혹은 뭐 김기춘 비서실장의 3년형이 너무 가볍다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에 그 판사의 어떤 뭐 이 사적인 어떤 그런 이 정보를 털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는 건 똑같은 행위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그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사실 재판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부정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판사에 대해서 사실 그 권위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표창원 의원이 허위뉴스 처벌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사실은 이 가짜뉴스를 직접 확산시킨 장본인인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본인이 뭐 직접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뉴스를 링크를 그렇죠. 함으로써 네. 간접적으로 이제 봐라라고 이제 권유를 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허위 뉴스로 밝혀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창원 의원이 뭐 링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뭐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가짜 뉴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앞으로 뭐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어떤 본인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좀 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